네, 저희가 2개 정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수환 기자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 주총에 다녀오셨는데요. 주총 현장 분위기를 좀 직접 가서 보고 오신 분으로서 그 분위기를 좀 전달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이 기자님, 지난주 네. 목요일이었죠? 예, 목요일 날 오전에 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사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가 공식적으로 뿌린 자료 외에 Q&A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1시간 정도 Q&A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주주분들이 오셨고, 또 에코프로 하면 올해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고 네. 또 많이 주가가 오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Q&A에서 나온 주요한 포인트를 오늘 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청주 오창이었죠? 예, 오창입니다. 이게 가려면 생각보다 제법 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요? 예, 김병원 의장,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표로 가 계시죠. 이분이 원래 에코프로 대표였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 준비하는 기업으로 가셨는데, 본인 하신 말씀 비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네. 주총에 참석하시는 주주들이 네. 3-4명이었는데, 그날 현장에 한 50명 이상, 10배 이상 많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 가끔 이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회사를 응원하는 질문도 있었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 답하기 좀 곤란한 그런 질문도 좀 있었고요. 사실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좀 그런 회사의 어떤 정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네. 정보 자체보다는 이제 이 회사가 워낙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네. 또 여담입니다만 그날 주총 끝나고 지금 약간 은둔의 경영자처럼 됐죠. 이동채 회장이 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총장 안에는 없었고요. 네. 그 에코프로 사업장 내에 있었던 걸 제가 눈으로 봤고, 네, 얼굴 네.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네. 같은데, 그 Q&A 시간에 이제 못 가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Q&A 시간에 좀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 최근 저희가 영상에서 전해드렸지만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회사의 어떤 추가 입장이 나왔고요. 네. 새로운 사안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 진행된 수색이었다는 얘기로 가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 입장이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과거의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지금의 SK 온이죠. 네. 수조원 규모의 10조 원이었죠.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정보를 내부자 거래로 활용한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과 또 얼마 전에 압수수색은 동일한 사안이다. 다만 보충 수사가 필요했기에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전에 IRA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이제 리튬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에코프로에서 이제 밝히기로는 아르헨티나 리튬을 쓰고 있고, 또 중간에 상사는 도요타의 상사죠. 6년 장기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회사 측에서 좀 다변화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그런 중국 의존도 식의 없이? 얘기를 한 거죠. 예. 특히 리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리튬을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일본 도요타 통상과 아르헨티나산 리튬을 6년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요 리튬은 탄산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전. 네. 염전에서 소금 채취하려면 말려야 되잖아요. 네. 말려서 1차 가공한 게 탄산 리튬이고요. 이거 탄산 리튬은 배터리 전해질이나 리튬 이산철 배터리에 좀 많이 쓰고, 3원계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는 탄산 리튬에서 한 번 더 가공을 거친 수산화 리튬을 씁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해서 만드는 법인이 되겠고요. 네. 어쨌든 중국산 리튬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또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 에코프로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자원 개발은 수조 원의 시설 투자를
불확실성을 안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에코프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스코 그룹처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포스코는 직접 자원 개발도 하고 이미 네. 철광석이나 이런 것도 호주에서 많이 캐와서 이제 제철을 해서 철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기업들을 하는데 워낙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직접 개발보다는 광산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이닝을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럼 뭐 수직 계열화 정도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광물 네. 자체를 캐내는 것까지 이제 손을 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후보지라든가 예상 뭐 마이닝 컴퍼니 중에 어디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그런 나왔습니까? 얘기는 전혀 없었지만 다만 네. 이건 있습니다. 전에 기사 찾으시면 나오는데 호주의 블랙스톤이라는 광산 기업이 네, 있고요. 네. 그 광산 기업과 에코프로가 뭐 조인을 해서 뭐 베트남에 니켈 네.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 후속 얘기가 없잖아요. 네, 안 네.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자원 개발이 무척 어려운 사업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이제 일단 에코프로 BM은 상장돼 있고 네. 에코프로도 상장이 돼 있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타자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네, 네. 회사에서는 어느 법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지금 네. 남아 있는 법인이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는 과거 에코프로 GM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상장한다고 했고 에코프로 AP 가스 케미칼 하는데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리튬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하는 기업 이렇게 법인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기업들도 상장을 가능하다라는 쪽의 어떤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자금 네. 조달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굳이 상장 안 해도 시설 투자를 해서 그냥 뭐 투자를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에코프로 CNG가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시설 투자가 가장 필요한 기업이 CNG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보다는 아마 네.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아, 폐배터리 재활용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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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네. 기업 중에 성일하이텍 뭐 요즘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뭐 고공행진 중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판 폐배터리 기업인 이제 뭐 에코프로 CNG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시장에 굉장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결국엔 그룹사 전체에서 완벽한 배터리를 위한 완벽한 이코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에코프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었던 주총이었겠네요. 네, 그거랑 이제 뭐 당연하지만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사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주사의 지위를 이제 상장시키고 나서 지주사의 지위를 가져가려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30과 50 그 어느 즈음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즈음일 것 같고 네.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저희가 에코프로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네. 매출은 급성장하지만 이 배터리 소재 사업이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회사 측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했죠. 왜냐하면 얘기했던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이 싱글 디짓 정도 목표, 그러니까 7에서 8%라는 숫자를 얘기했고요. 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붙여서 실제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통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7, 8%가 실제로 영업이익률 달성이 어렵다고 하면 5% 정도가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아닌가. 네.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의 어떤 영업이익률은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 프리커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외부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든 배터리 양극재 원 소재를 LG 화학이나 에코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30% 정도 외판을 한다고 하는데 30%라는 비중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물량은 상당 부분 폐배터리에서 가지고 오는 물량이 아닌가. 예를 들면 LG 에너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만들다가 이제 쪼가리라고 그래요.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만들다가 양극재가 묻어 있는 금속 쪼가리들이 자꾸 폐기물처럼 나와요. 그거를 이제 수거해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녹여서 다시 배터리 원 소재로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폐배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적으로는 LG나 삼성이나 이쪽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에코프로가 수거해서
30% 전구체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외부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에코프로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포항 캠퍼스 네. 이쪽에 가보고 싶다, 뭐 관람하고 싶다는 주주들의 또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내에 6월 말에 이쪽에 홍보관을 또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어라기보다 이제 홍보관 자체를 만들어서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도 이렇게 공장에 홍보관을 따로 만드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나. 그러니까 작은 어떤 쇼룸이 아니라 네. 홍보관 뭐 회사의 역사나 전체 공장을 만들어.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던 부분이었는데 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또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할 때도 그런 일부 라인들을 공개할 수 있는 라인을 보여주는 것들이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덧붙이면은 중국 기업들이 리튬이 워낙 비싸니까 네. 리튬 대신에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이요?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트륨 배터리도 이제 준비를 하면 뭐 당장은 아니지만 네. 다만 단서 조건을 달았는데 우리는 소재를 하는 기업이지 소재를 쓰냐 마냐는 배터리 셀 기업의 몫이잖아요. 네, 네. 배터리 셀 기업에서 써준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차세대 배터리들에 대한 소재들도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소재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자님 하시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